TBS를 다니다 보면은 계속 내가 다니던 일터이고 회사니까 당연히 다니는 거야 라고 계속 다니는 거지만 또 계속 무급으로 다니다 보면 또 내가 여기 왜 남아 있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가족들이나 혹은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힘든데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내가 신념이 강해. 나는 TBS를 살리고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 요 말로만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TBS에 남아있고 싶고 난 TBS를 지켜야겠어 라고 만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처음에는 진짜 현실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예 설마 뭐 이렇게 길어질 거는 초반에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초기에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TBS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공영 방송, 공영 언론에 대한 이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많나? 내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부끄럽지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영 언론, 공영 방송 왜 필요하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공영 방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공부를 해본 거죠. 근데 그래서 TBS를 지금 끝끝내 지켜야 되는 게, TBS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이런 선례를 만들지 않는 거에 저희는 약간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지금 TB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국들도 사실 좀 많은 탄압을 받고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좀 힘든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걸 그냥 포기해 버리고 놓아 버린다면 또 다른 그 타겟이 생기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선례가 또 남게 되는 거고, 일단 처음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TBS를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가 이제 대표 대리가 되기 전에는 언론으로 활동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선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TBS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YTN을 가고 MBC 등등 각 방송사에 그 탄압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연대하는 의식이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도,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버티는 옆에 방송국, 옆에 지상파들도 힘들어질 수 있고 더 타격을 받게 되고 더 기운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TBS만 살리자가 아니라 지상파 공영방송 전체를 살리자라는 목소리로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연대 힘이 되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좀 억울하다, 이렇게 문을 닫는 건 억울하다라는 감정도 구성원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에 대해서 의식을 좀 적게 갖고 있다가 강하게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끝을 못 낸다는 생각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같이 버틴다. 그게 회사뿐만 아니고 옆 동료뿐만 아니라 옆에 방송사, 타 언론사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마음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막에 보면은 이제 변상욱 대기자님이나 그리고 봉지욱 기자님도 재능 기부로 방송을 해주시고, 또 시민분들이 이렇게 떡볶이로 나눔 선물을 해주시고, 택시기사분들도 TBS를 이렇게 듣다가 어떤 여러 가지 멘트가 나오면 좀 가슴 아프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곤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TBS가 갖는 매력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TBS가 다른 방송사나 언론과 달리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체 불가능한 매력과 가치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TBS가 갖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거, 일단 아까 병 기자님이 말씀도 하셨던 지점이 있었는데, 어쨌건 저희는 그러니까 청취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송사였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게 있었고, 그러니까
꼭 그 목표가 청취율을 높여야 된다. 그 수치로 나오는 그 청취율이라는 게 청취행태 조사라서 정확하지가 되게 않거든요. 그 자체가 근데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프로그램과 그 반응으로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건 저희가 시작을 교통방송으로 시작해서 TBS 넘어오면서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는 운전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듣는 채널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그런 쪽으로 더 특화된 지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과 소통하는 점에 있어서는 타 방송보다는 확실히 우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물론 지금 제작을 못하면서 무너진 지점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쨌건 습관처럼 돌리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 강점이고 회복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BS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의 말씀도 꼭 짧게나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TV본부하고 또 보도본부가 있고 라디오 본부가 있는데 제가 속해 있던 보도국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모르시겠지만 보도국이 제가 속해 있었을 때 입사를 한 이후로 상당히 그 선배들이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자라는 직종은 다른 모든 뭐 어떤 제작 환경이나 이런 거 제작 환경이나 그 언론사의 어떤 사실 이런 것보다도 선배 한 명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기자라는 직종은. 근데 물론 그게 더 어떤 언론사의 환경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선배나 이런 분들이 있거나 후배들하고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론사에. 근데 제가 있을 때 저는 그런 사기가 많이 꺾여져 있었는데 저희 보도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이건 뭐 좀 다르네?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꺾이면서 그분들이 다 떠나가시고 뭐 이런 상황이 겪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TBS는 좀 그런 조직이었다. 그게 어떤 좋은 문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민들이 저희들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떤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제 다른 타 방송국들은 진짜 그 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에 정말 그 좌지우지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자유롭다는 이유로 저희는 이제 하나를 취재를 하더라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도 좀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자극적으로 이렇게 막 치열하게 자극적으로 미다시를 뽑아내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서 그런 것의 매력을 느끼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는 이제 코로나 처음에 저희 터졌을 때 참 몇 번째 확진자 이래가지고 이제 온 그 지상파 종편 그 채널에서 이제 도배가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루트를 동선을 따기 위해 누구랑 누구는 뭐 어떤 사이라더라 막 되게 자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뽑아낼 때 저희는 그런 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담담하게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조금 재미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재미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주제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던 게 저희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성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사실 재미는 없었다 우리 방송이 이런 솔직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살짝 아껴두고 혹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은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언론계 동료로서 TBS 사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좀 구성원분들의 그 투쟁 상황과 노고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뭐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아무래도 다가오는 지방선거 결과가 TBS의 앞으로 운명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이게 뭐 어느 당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승리하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TBS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개선돼야 되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될지 구성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자님이시니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고 왔는데 일단 어쨌든 공영방송으로 서기 위해선 재원의 다각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전파가 다는 게 서울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TV는 전 지역으로 나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각 지자체들이나 지역 그 자치구들이 공동으로 출연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재원이 그렇게 마련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각 지역마다 할당된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 자치 정보도 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재원의 다각화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서울과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치구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수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주 외국인과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치구도 포함되지만 전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방위통이나 나라에서 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이번에 뭐 코바코에서 광고 허가가 나서 이제 그걸 준비 중이긴 한데 이런 게 그런 그 방송사와는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게 그런 그 시민과 소자영업자 그런 분들을 위한 광고의 룸으로 그러니까 꾸며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서 그것도 어떻게 수익이 되면서 공익적으로 활성화된 광고가 무엇일까를 고민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자치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어쨌건 저희 그 지원을 받는 대신 그냥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정보를 알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지원을 받되 정보도 알리면서 또한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 재원의 다각화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공영방송으로 설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은 지 이제 3년째 돼가고 2년간 월급이 한 푼도 안 나왔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밥줄을 끊어버리는 이 조치가 과연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비비했었던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시스템은 정교하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싸움은 저는 참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정자가 잘 뽑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보다도 그걸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잘 뽑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의 문제보다도 저는 그런 문제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시청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엄청 크잖아요.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정책이 엄청 많아요. 한 부서만 하더라도 이제 뭐 담당자가 다 다를 만큼 정책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정상화할 때는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어린이집이 그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는 TBS 그 출입카드로 서울시청 출입이 가능했었거든요. 서울시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담당자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 창구가 있지 않으면 서울시청은 누가 들여다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는 시민의 방송이고 공영 방송으로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 소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정책이 본인한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이제 새로운 공영방송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좀 수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아름다운 질문만 던지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세 분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TBS가 이제 정상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 뭐 누구에게든 좋습니다. 바라보는 청취자,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어도 좋고요. 정상화된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다리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 뭐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셔도 되고 정상화 딱 됐다라고 했을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걸 끝으로 오늘 이 토크쇼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 아버님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 또 돈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게 먼저 이제 위로를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이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좀 한심하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하는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저는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와 이제 같이 견뎌온 우리 구성원들한테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그래도 우리가 공영방송 지켜냈다. 앞으로 지금 저희 되게 제작에 목말라 있거든요. 제작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뭐 요만큼을 가지고 이만큼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저희 지금 의욕도 굉장히 넘치는 상태니까 앞으로 이 지금 지난 2년을 기억하면서 정말 열심히 시민의 곁에서 꼭 필요한 방송을 하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윤지우 PD님이 자신한테 하는 말씀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친구한테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자가 혼자 가정을 지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저희 친구들도 저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화될 때까지 밥은 내가 살게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암묵적으로 넌 n분의 할 때도 너는 빠져 뭐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저를 지켜줬던 친구들한테 이번에 내가 쏠게 한번 먹자 이렇게 요 말을 하고, 저를 지켜줬던 주변 커뮤니티의 친구들한테 한번 그런 당당하게 제 월급으로 그동안 빚진 걸 갚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미안하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 회사를 나가신 우리 동료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저기 장지훈 PD가 지난번에 나가기 전에 회의석상에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합니다. 저는 반드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말을 했었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되게 약간 울먹울먹 하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시 분위기를 끌어와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 눈물 쏙 들어가셨죠? 네네네, 눈물 쏙 들어가셨고, 또 주영진 직무대리께서 지금 그 친구들에게 이제는 내가 쏘겠다라고 말씀하겠다고 하셔서 이제 오늘부터 친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기회를 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네. 그 자리에 꼭 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TBS 곧 정상화 될 것 같아서 제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네, 그날이 머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모두 다 TBS 정상을 응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